여러분, 영국에서 막 도착한 최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어젯밤, 아니, 아마 이틀 전쯤, 요즘 런던의 평범한 저녁 풍경입니다. 여기에는 영국 현지인들이 전혀 안 보이네요. 영국 현지인들도 희생자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현지인 같진 않지만요. 아주 영국스러운 행동이네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한 살일뿐이네요. 이걸 보세요. 영국 현지인이 이주민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남자는 작은 스쿠터를 들고 있고 그걸로 완전히 그를 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셨죠? 바로 머리를 가격했고 그는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설명란에 링크를 포함해두겠습니다. 좋아요. 이것 좀 보세요. 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난민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이분은 현지의 연금 수령자로 아마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을 겁니다. 자기 할 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도 그냥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봅니다. 방해를 움켜잡습니다. 그는 그의 작은 트롤리를 걷어차고 머리를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그가 머리를 감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고 달려옵니다. 이 남자가 다가와 지팡이를 잡고 다른 남자가 그를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불쌍한 연금 수령자,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당했죠. 그가 뭘 했나요? 난민들은 환영받아요. 하지만 이 여성은 그의 머리만 돌봐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곳은 어젯밤 버밍엄입니다. 버밍엄에서의 또 다른 하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영국 출신이 실제로 이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사람일 겁니다. 그는 매우 서구화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들여오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은 100만 명의 해리스 술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99.9%는 파키스탄 사람들처럼 행동할 것이며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밍엄에서의 또 다른 하루입니다. 이 아름다운 토박이 영국인들을 보세요. 완전히 난장판을 치고 있네요. 백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저기 있는데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요. 분홍머리에 코 피어싱하고 깨어있는 척하는 백인 미치광이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죠? 왜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토박이가 아닌 주민들이 밀집한 주거 지역을 떠나는 걸까요? 왜죠? 그 사람들이 난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문화주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왜 다문화 교회 지역에서는 절대 살지 않을까요? 왜죠? 뱅크스타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똑같아요. 정말 위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국이었어요. 알겠죠? 이제 끝나고 다 정리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망했어요. 호주 멜버른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더 좋은 쇼핑센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우스랜드라고 합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멜버른 어딘가예요. 한번 보세요. 호주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여요. 직원들조차도요. 모두 무슨 일이야? 라는 표정이에요. 이 일은 4월 2일에 일어났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흩어지겠어요. 모두 아프리카 청년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전엔 없던 일입니다.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디를 봐도 무정부 상태예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폭력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엄청 퍼졌고 시베니 어딘가에서 찍혔어요. 뉴사우스웨일스 남부 해안의 가랑공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이게 제가 사랑하고 기억하는 호주입니다. 저는 호주가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상을 찍어 엄청 퍼졌어요. 알겠죠? 엄청 퍼졌죠.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과도한 관광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큰 뉴스가 되고 있는 이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자는 아프리카에서 온 불법 이민자로 집단 성폭행범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가 무장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네,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그는 무장해 위험합니다. 이제 그의 전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이자 집단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구금 중 8주 후 24시간 넘게 시드니 서부에서 도주 중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한곡 30세는 빌라우드 이민자 구금센터에서 뱅크스타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오전 9시 30분경 탈출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무장경비원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너무 무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곡은 수감됐지만 그들이 조치하기엔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범죄자를 죽이면 사법 시스템이 오히려 그들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을 적극적으로 마녀 사냥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저는 중세시대 치안을 원해요. 왜냐하면 경찰과 문제 생길까 두렵지 않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나 무작위로 찌르거나 누구를 강간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남자 말이요. 한국은 2016년에 단 2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판사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줌사이드에서 14세의 태평양 섬나라계 소녀에게 가중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요. 정말 어이없네요. 그는 태평양 섬 출신 소녀에게 그런 짓을 했고 그 남자는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태평양 섬나라계 커뮤니티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는 폭력과 약물 사용 전력이 있고 비자 취소에 대한 항소도 심판원에서 기각됐어요. 다행히 제대로 한 건 있지만 이건 2019년 코로나 이전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머무르고 싶었고 아직도 호주에 있어요. 우리는 그를 추방하지 않았어요. 2019년에 비자 취소에 대한 그의 항소가 기각됐다면 도대체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2014년 성폭행 사건에는 다른 수단 남성 4명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알겠죠? 이들은 늘 집단으로 행동하길 좋아해요. 그 사건은 그 교회 지역에서 아프리카계와 태평양 섬나라계 커뮤니티 간 인종적 긴장을 불러왔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아세요? 두 소수민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백인 여자였다면 이 이야기는 끝없이 들렸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아프리카계 청소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태평양 섬나라계 커뮤니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안 돼요. 저는 크리켓을 합니다.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로만 이뤄진 팀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비슷해요. 다들 키가 6피트 2인치쯤 되고 탱크처럼 생겼죠. 그 팀과 경기할 때마다 저희는 항상 알겠어요. 뭐든 동의할게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괜히 건드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지만 만약 그들을 자극하거나 뭔가 하면 진짜 각오해야 해요. 그 싸움은 절대 못 이겨요. 제가 장담해요. 안곡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은 Alliance of All Enod라는 현지 아프리카 갱단 소속이며 이들은 검은 반다나를 써서 블랙 다너스로도 불렸어요. 우리는 왜 이걸 허용하는 거죠?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내보내세요.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수사 책임자 브렛반 아커는 목요일 오후에 안곡이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이며 그가 추방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가 왜 밖에 나와 있었나요? 그는 불필요한 경보나 수색 방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넘게 대중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앞서 성명에서 안곡이 도주한 후 경찰 특수부대인 안티갱 랩터팀, 경찰 항공대, 그리고 경찰 겸 부대의 지원을 받아 경계선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곡의 개인 소지품 몇 점이 갈리폴리 로드에 버려진 채 발견됐지만 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아프리카계 외모에 키는 약 175cm에서 180cm 정도이고 마른 체격에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검은 후드 점퍼,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흰색 크록샌들을 착용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맞죠? 우리가 데려왔고 그는 갱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블랙데너스. 그리고 다른 이름은 뭐였죠? 유니온 오브 엔즈. 그걸 뭐라고 부르죠? All Ends Alliance.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인도주의적 제스처에서 얻은 게 뭐였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류 호주 사회와 완전히 다르게 보는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 우리가 거기서 얻은 게 뭐였죠? 그리고 좌파들과 워크주의자들은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죠. 어디선가 읽었는데 호주가 1951년 난민 협약 같은 것에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협약이 우리에게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온 일정 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창원을 시작해야 해요. 우리는 1951년 난민 협약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포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10월 7일에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들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여성들을 강간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강간이 당신의 땅을 위해 싸우는 건가요? 당신은 필요한 것을 위해 싸울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의 땅을 위해 싸운다면 싸워야만 해요. 호주에 얼마나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 해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호주에 오고 우리가 당신을 환영했다는 게 정말 걱정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당신은 강간을 생각하잖아요, bro. 당신은 강간이 저항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신은 강간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자를 강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신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데려온 거예요. 저게 바로 우리가 데려온 증오예요. 아니에요. 호주는 호주인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이런 광대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상낙원이에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자라서 이렇게 말해요. 파키스탄은 제3세계의 막장 같은 나라예요. 파키스탄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파키스탄도 가치관만 바꾸면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들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슬람 국가라서 기존 방식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행운을 빌어요. 알겠죠?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파키스탄뿐 아니라 모든 문화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뿐 아니라 나쁜 점도 함께 올 거예요. 하지만 20년 전처럼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이민 정책이 있다면, 우리가 의사 100명이 필요하다면 전 세계에서 100명의 의사를 인터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는 최고의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폴란드 의사들도 호주에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을 데려올 수 없는 거죠? 물론 때로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해요. 인도는 인적 자본, 즉 의사,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알겠어요. 그들을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꼭 호주 시민권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호주인이 없어요. 제 가장 큰 성취는 호주 시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뤄낸 것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특권이에요. 네, 저는 단 하루도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을 호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호주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저는 그걸 스스로 얻어내야 했고 매일 제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통벌금도 좀 내고 면허 정지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지금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건 큰 특권이에요. 왜 우리가 그 가치를 희석시키죠? 왜 호주 시민권을 이렇게 쉽게 나눠주나요? 제발요. 국가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지 않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방금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면 영국이요. 보세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믿고 있고 학자들까지도 이제는 영국이 내전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져야 하죠? 저는 최근 체결된 EU 호주 자유무역 협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협정으로 유럽인들이 호주에서 최대 4년간 살며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올까요? 체코나 폴란드 현지인들이 올까요? 그들일까요? 이게 또 다른 EU 세계화 정책인가요? 이미 유럽은 제3세계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들은 그들을 분산시키고 싶어 해요. 그럼 그들 중 일부를 호주로 보내는 건 어때요? 여러분, 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로마, 베네치아, 밀라노를 다녀왔어요. 남쪽에 카푸아가 있던 곳이 어디였죠? 나폴리요. 나폴리. 세상에,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피렌체. 이탈리아뿐 아니라 아테네도 그래요. 북쪽, 남쪽 구분이 어렵고 아테네의 어떤 곳엔 난민이나 불법 이주자만 있고 그리스인은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리고 당연히 파리도 있고 베를린도 있고 비엔나도 꽤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런던, 버밍엄도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들은 호주를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허락할 필요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세요. 모든 호주인은 행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한 척하거나 자비로운 척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호주를 의미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